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리즈에 대해서 쭉 해가 왔죠. 오늘은 일곱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산업의 혁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의 혁명의 그 줄거리가 첫 번째는 구매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매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구매 다음에 수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사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구매의 혁명. 전 세계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통체계도 이제 서서히 바뀌게 되었고요. 소비자 심리 면에서도 두드러진 이제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뭐냐면 구매의 혁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제품을 사려면 반드시 어디로 갔었죠? 백화점, 그죠? 백화점. 아니면 재래식 시장을 통해서 갔다든지, 또는 할인 매장을 갔다든지, 또는 재래식 시장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또는 또는 도매점에 좀 가야 했죠.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방적인 구매 통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방적 구매 통로다. 쉽게 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일방적 구매 통로가 이제 서서히 이제 역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디스트리뷰터, 독립 사업자라 그죠? 독립 개인 사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매원이 소비자를 직접 이제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직접 판매의 유통 채널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산업의 혁명은 처음에는 구매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수입의 혁명이죠. 수입의 혁명인데 두 번째로는 이제 대다수의 소비자들은요. 소매점이나 재래시장 또는 백화점도 물건을 사면 그거로 끝났어요. 쉽게 해서 시장에서 구매를 하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사업 기회라든가 다른 수입이 생길 기회란 정말로 존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출현은 이 완고한 고정관념을 일부에 부서뜨리게 됐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에 회원으로 등록하죠.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에 그다음 자신이 써보고 이제 애용을 이제 사용을 해본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신이 써보고 만족한 제품을 자신 이웃들한테 이제 전달한다. 요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 과정에서 뭐가 생기죠? 일정한 수입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품을 소매 판매할 때도 일정한 소매 마진도 요 속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소매 마진이라는 게 또 생기겠죠. 초창기 때는 생겼었어요. 그래서 소매 마진이 생길 수 있지만 자신의 이제 그룹에 함께 올리는 전체의 매출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이런 인프라의 멤버의 전체적인 매출액에 대해서 여기 바로 뭐냐면 후원 장려금이다. 그렇게 생기겠죠. 후원 장려금이라는 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개인의 소득 구조가 각각 개인의 소득 구조가 이제 살짝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맹렬한 속도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원잡에 대한 수입 구조도 있지만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인 디스트리뷰터에게 이제 서서히 이런 개인 소득 구조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 바로 사업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거로 인해 갖고 이제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여러 가지 어떤 행동 패턴이 바뀌게 되죠. 그거를 갖다가 사고의 혁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혁명.
이 사고의 행령이 이제 서서히 바뀌게 되기 시작하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사고의, 세 번째 사고의 행령은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가와 어떻게 해요? 이 기업가, 그 다음에 소비자, 기업과 소비자의 의식이 이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 판매의 지능적 구조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요 사이에는 뭐가 된다? 바로 보상 플랜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요 보상 플랜의 지능적 구조 때문에 이제는 전환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비자가 곧 뭐죠? 소비자가 곧 사업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비자에게 주어진 자영 사업의 기회란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 사고의 행명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아주 초창기 때에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어디다가 기준을 많이 주냐면요, 요 멤버를 다수 계층들한테 겨냥한 게 아니고요, 사업자 위주의 보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수입을 극대하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초창기 때 이 멤버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업자 위주였었어요. 사업자 위주. 잠시 편을 좀 바꿔볼게요. 사업자 위주였단 말이에요. 사업자 위주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회사가 존재를 하고 거기에 있는 멤버의 대부분의 구조는 누구였다? 바로 사업자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업자가 뭐르노? 보상 플랜의 기준으로 보고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1세대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리즈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9년, 7년 정도의 이전의 세대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원조를 압니다. 쉽게 해서 뭐냐면은, 그게 FM을 안다, 이 뜻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냥 사람을 모아서 그 자기 멤버의 숫자에 매출에 올리는 데서 인센티브에 들어가고, 그게 변질이 돼서 포인트 마케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해서 물건은 뒷전이고 수익 구조에 영향을 발휘하는 쪽으로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게 또 변질이 돼서 이제 서서히 코인으로 또 넘어오기 시작을 했죠. 쉽게 해서 FM을 몰랐다, 이 뜻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냐면은 다단계라는 이 용어 자체를 뭐냐면 조금 의식이 이상하게 바뀌게 됐었어요. 저는요, 상당히 네트워크 마케팅 원조로 아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신유통의 방법이고요, 앞으로는요, 절대로 이 유통에 인해서 유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올 것이다. 왜? 기계가 돼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전자상거래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해서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은요, 1차가 있고요. 1차는 주로 예를 들어 인터넷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2차는 어떻게 됐다고요? 2차는요, 바로 오프라인 미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해서 1차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 갖고 정보를 받았다. 그 다음에 2차는 오프라인 미팅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3차가요. 바로 여기 바로 기술적인 문제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에 의한
스킬이 바로 이루어져야 이게 바로 감정에 의한 조직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FM을 몰랐었어요. 그냥 최근에 이제 5년, 10년 안쪽에 있으신 분들이 이 다단계에 대한 의식이 조금 잘못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조금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잘못 인식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FM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리즈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 사장님들한테 틈새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고의 혁명 중에 초창기 때는 이런 형태에서 멤버가 사업자 위주로 모였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됐다? 2세대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2세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회사가 있고, 회사로 인해 갖고 요 인프라가 이제 멤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통 두 가지로 살짝 나눠집니다. 쉽게 해서 사업자냐, 바로 소비자냐, 현명하게 갈리기 시작하죠. 사업할 것이냐, 소비할 것이냐, 이 현명하게 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 뜻은 내파느냐? 거의 사업자가 70%고요. 소비자가 30%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모인다는 것은 뭐냐? 아하, 제품에 대한 질이, 퀄리티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사업자가 바로 되는 케이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의 보상 플랜을 유심히 쳐다보면요. 바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어느 그런 구매의 확대의 폭을 좀 올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나고 나서 뭐가 됐을까요? 3세대가 출현하기 시작하죠. 여기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사업자 위주. 첫 번째 사업자와 바로 부업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요 40%, 30%, 요 30%가 아주 황금 비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금 비율. 자, 여기서 뭐냐면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되 중간에 부업자가 많아야 된다. 이게 바로 투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쓰리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정통 내통 마케팅에 가는 길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에 내용을 딱 보시죠. 자, 소비자가 40%가 많아야 돼요. 소비자가 많아야 바로 나로부터 이루어진 인프라 쪽이, 아래쪽이 여기 튼튼해야지만이 여기 바로 뭐냐면 지속 매출이라는 거예요. 지속 매출이 일어나야지만 나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멤버의 안정된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 이꼬로 뭐죠? 수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매출도 올라가야 되고, 매출도 올라가면 수입도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플러스 바로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매출은 일어나는데 사람이 적다. 여기 바로 베팅이에요. 사재기로 들어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소비자가 이 밑에 바탕이 돼야 되고요. 이 두 번째가 바로 뭐다? 여기 바로 부업자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투잡에. 이건 미래에 대한 준비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야, 이 부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고 부업자가 지속적으로 할 수만 있다라면은 이게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작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1000대가 넘어가게 되면 본잡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비중을 점점점 부업의 사이즈를 키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부업자가 할 수가 있고 부업자가 인원이 많아진다 하면요. 분명히 그 회사는요. 뭔가가 달란트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그런데 부업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왜일까?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꼭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자영업자이죠. 자영업자. 자영업자가요. 5년의 생존율이 있습니다. 그 생존율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5년 이내에 부도 날 확률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몇 퍼센트다? 80%예요. 5년 이내에 부도 나는 확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상 유지하는 비율이요. 바로 18%나 된다. 그런 얘기예요. 5년 이내 생존이래요. 그럼 세 번째, 성공할 확률이 누구냐? 몇 퍼센트냐? 2%예요. 그럼 여러분, 100개의 점포가 오픈하고 나서 두 군데만 성공한다 이 뜻이요. 그럼 나중에 나머지는 그냥 은행 빚 갚기 바쁘고 또는 점점점 빚이 점점 많아지는 그 단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꿔서 65세 있잖아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재정에 대한 자립도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아직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요. 바로 23%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65세 이상의 재정의 자립도가 친척에 의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몇 퍼센트냐? 45%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 가지 통계청에 의해 따져보면요. 그러면 사회복지센터에 국가에 의존하는 거죠. 그게 바로 30%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98%죠, 여기요. 여기 98%예요. 그죠? 그럼 2%는요, 뭐예요? 이분이 바로 재정의 자유를 찾는 분이다. 그럼 재정의 자유를 찾는 분들은 어떤 유형일까? 첫 번째, 패러다임을 아는 자. 세상에 돌아가는 변화의 기회를 아는 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가 변화를 주도하는 자입니다. 그 변화를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내 스스로 나를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정보의 거물을 가진 자. 이겁니다. 그러면 패러다임을 아는 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그 다음 내 스스로가 변화를 해야 되겠지? 자극을 하는 사람? 그게 괜찮더라. 앞으로 유명해질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발을 던지는 사람들, 정보의 그물을 가진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3세대라고 그랬죠, 여기. 3세대 사업자, 부업자, 소비자인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소비자죠. 단순 소비자를 이야기합니다. 단순 소비자는 뭐죠? 저희들은요, 오로지 오토십이죠. PM을 이야기하면 오토십입니다. 자, 그래서 PM의 오토십 숫자가 자기 산하가 어떻게 증감이 되는 것을 매달 마감 후 여러분 독일 사이트를 통해서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사는요, 요번에 이렇게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가 뭐냐면은 오토십을 지금 아직은 발표는 안 됐어요. 오토십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플러스 알파를 더 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정식 발표는 아닙니다. 그 알파가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50대 이후부터 무조건 먹어야 될 거, 무노겟, 그 다음 비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제너레이션, 요 세 가지를 오토시브에서 포함을 시키면 어떤 혜택을 줄까요? 약 20%의 혜택을 주겠다고 지금 이제 아마 우리 PM 코리아 오상준 지사님께서 독일의 컨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론을 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 들으신 분은 그렇게 알고는 계십시오. 즉 쉽게 해서 오토십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알파를 하고 오토십 플러스 알파를 한다. 그러면 더 20% 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돼봐야 알겠지만 이게 바로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소비자, 소비자를 확충시키는 회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여기에 지금 오토십에 확충시켜. 그러면 오토십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게 바로 안정된 수입을 보장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안정된 수입을 보장한다. 그 안정된 수입이라는 건 역으로 뭐냐? 나의 그룹 매출은 떨어지지 않고 참참참참 올라간다. 그러냐? 그 올라가면은 어떤 게 생길까요? 요 소비자 라인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부업자가 소비자 라인이 생기자 그러면 부업자가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 쉽게 해서 허리 라인이 굵어지기 시작한다 이 뜻이죠. 그 부업자 라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부업자 라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지향적 회사가 안정적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희 제품의 상품군을 딱 보시면요. 남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제품들이죠. 특별함, 특수함, 희소성, 시장성, 독립적 이런 거죠. 쉽게 해서 대중하고 희석되는 용어들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미래 비전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마무리 짓게요. 부업자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안정된 기반이 형성이 되고 바로 사업자의 수익과 미래지향적 사고와 또는 미래의 뭐죠? 목표를 설계하고 꿈을 확충하는 데에 소스로 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소비자가 많고 부업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더욱 확충하게 자리를 매김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회사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고의 행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2%의 재정적 자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저하고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의 자세를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부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사업 자세에서는 첫 번째 제가 항상 중심을 잡으시라. 아주 중요해요. 중심을 잡으시라. 내가 중심을 안 잡는데 어떻게 내 파트너가 부업하겠다고 나서겠으며 내 파트너가 부업자가 사업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갈대에 대지 마시라 이 뜻이죠. 그리고 어떤 소리 저떤 소리 어떤 행동 저떤 행동을 보고 듣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셔야 옆집에 뭐가 개를 샀더라. 옆집에 뭐가 농이 들어왔더라. 야 옆집에 TV가 85인치 바꿨더라. 뭐가 그리 관심이 많습니까? 옆집에. 형제라니 뭐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거 물어보면 뭐하고 그렇게 말하면 뭐하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람한테는. 그런데 뭐냐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잡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은요 잡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뭘까요? 전문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전문성. 제가 사장님한테 계속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정말로 뭐 산업의 혁명, 구매의 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시리즈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약 한 500 시리즈가 된다고요. 1년 내내 중간중간 우리 사장님한테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요, 리더십 교육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엄청난, 미랄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매일 이거를 제가 올리는 거를 갖다가요, 여러분들 노트에서 기록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한번 엮어보십시오.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배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그거를 초기 단계부터 지금 서서히 하나씩 이야기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갖춰라. 전문이라서 아주 뭐 특별한 거를 리미트 X에서 Y, Z에서 어디까지 이런 게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분자, 적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알기에는 전문성. 그 전문성을 듣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필기 노트에서 있잖아요. 회사, 제품, 마케팅, 시스템, 마인드셋 이거를 가지고 이 목차를 만들고 그 목차 안에 제품은 제품 하는 데만 다 이렇게 집대성해서 기록을 하시고 회사 이야기는 다 집대서 기록하시면 여러분 그거로 인해 갖고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이거예요, 바로. 확산시키는 거. 확산.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딴 거 아니잖아요. 내 중심 잡고 전문성 갖추고 그 다음 확산시켜야죠. 이 확산이 뭐예요? 멤버 확산이에요. 멤버 확산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나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전문가가 이 세 가지를 합중해서 가는 길은 딴 거 아니다. 단순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 IQ가 있잖아요. 요거 2자리로 만드셔야 돼. 아주 단순하셔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JQ 지수 낮춰야 되고 2자리. JQ가 뭐죠? 잔머리 지수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케팅 보상 프레를 꿰뚫면서 아주 잔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또는 일을 할 때도 엄청 잔머리를 또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일일이 다 체크해서 사장님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좀 단식무식하게 자기 자신을 중심 잡고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확산하는 어떤 그런 걸로 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로 쉽고 간단하고 재밌고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성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산업의 혁명에서 첫째, 구매 방식의 변화, 구매의 혁명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수입이 일어나는 현상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혁명입니다. 그동안에 알고 계시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실이 뭐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뭔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